이제 세계가 한국처럼 먹기 시작했습니다. 된장국, 김, 나물, 잡곡밥.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낯설었던 이 식탁이 지금은 뉴욕, 런던, 파리의 아침을 바꾸고 있습니다. 미국의 엄마들은 왜 코리아타운을 뒤지고 있을까요? 영국 교실에서는 왜 김치에 대한 발표가 이어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어떤 엄마는 단 한 끼로 아이의 성적과 웃음을 되찾았다고 말합니다.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변화였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의 시작에는 낯선 나라에서 떠난 한 여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바꾼 건 단지 아침 식사 한 끼였지만 그 한 끼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지금부터 말씀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에 살고 있는 워킹맘 줄리아 맥켄지라고 합니다. 올해 42살이 되었고 12살 딸 에밀리와 9살 아들 잭, 두 아이를 키우며 광고 기획 회사를 다니고 있습니다. 이 사연을 쓰기로 결심하기까지 꽤 오랜 고민이 있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이 일은 어쩌면 아주 작고 일상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지만 제게는 인생을 통째로 바꿔놓은 일이라서요. 이 이야기를 읽는 분들께도 어떤 울림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용기를 내어 적어보려고 합니다. 제 아이들은 둘 다 활발한 성격이고 호기심도 많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이상한 일이 반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에밀리는 수업 시간에 집중을 잘 못한다고 선생님께 자주 지적을 받았고, 잭은 아침마다 배가 아프다며 학교 가기를 꺼려했어요. 처음엔 사춘기 탓이겠거니 혹은 잠을 덜 자서 그런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의 눈 밑에는 점점 짙은 다크서클이 생기고 식탁 앞에 앉으면 인스턴트 시리얼조차 반쯤 남긴 채 일어나곤 했어요. 아이들이 예전보다 자주 피곤해하고 짜증도 많아져서 저는 점점 불안해졌습니다. 회사 일은 갈수록 바빠지고 저녁이면 녹초가 되어 돌아오지만 아이들 상태가 걱정되어 하루에도 몇 번씩 검색창을 열었습니다. 아이 집중력 향상 식단, 아침 식사와 건강의 상관관계 같은 키워드를 검색하다가 우연히 CNN에서 방영된 한 특집 기사를 보게 됐습니다. 전 세계 아이들을 바꾸는 한국식 아침밥. 처음엔 무심코 클릭했지만 영상 속 장면 하나하나가 너무 생생하게 와닿았어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평범한 가정에서 차려지는 된장국, 김, 나물, 잡곡밥으로 구성된 아침 식사가 아이들의 집중력과 정서 안정에 영향을 준다는 내용이었고, 특히 미국과 영국, 캐나다 엄마들이 이 식단을 따라한 후 아이들의 변화에 놀랐다는 인터뷰들이 이어졌습니다. 된장국 한 숟갈로 아이의 인생이 달라졌습니다. 영상 속 어느 엄마의 말이 가슴에 콕 박혔습니다. 그날 밤 저는 부엌에서 가만히 냉장고 문을 열고 닫으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아이들을 위해 뭔가를 바꿔야겠다는 생각은 오래전부터 있었지만 무언가 완전히 다른 방식을 시도해보고 싶다는 결심은 그날 처음 들었어요. 사실 저는 한국에 대해 아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BTS나 오징어 게임 같은 이름은 들어봤지만 그 나라의 식문화나 생활 방식이 이토록 깊이 있는 줄은 몰랐습니다. 이거다. 저는 바로 다음 날부터 한국 전통 식단에 대해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뉴욕에서 된장국을 끓이고 나물을 무치는 건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마트에선 된장을 찾기도 어렵고 김치 하나 사려면 집에서 한참 떨어진 코리아타운까지 가야 했습니다. 아이들은 된장 냄새에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고 나물은 풀처럼 느껴진다고 싫어했어요. 엄마, 그냥 베이글 먹으면 안 돼요? 된장국 먹을 바엔 굶을 내요. 아이들의 반응은 냉랭했고 저는 괜히 엄한 짓을 한 건 아닐까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인터넷 검색 중 우연히 발견한 블로그에서 서울 한식 체험 프로그램을 소개하는 글을 보게 됐습니다. 한국 가정식의 비밀을 직접 배워보는 기회라는 문구가 눈에 들어왔고 저는 망설임 없이 신청했습니다. 회사에 장기 휴가를 요청하고 아이들에겐 엄마가 공부하러 한국에 다녀올게라고 말했어요. 누구에게도 이해받지 못할지도 모를 이 결심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선택이 될 줄은 그땐 몰랐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창밖을 보며 저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왕 간 거 제대로 배우고 오자.
나만이 아니라 모든 아이를 위해. 그렇게 저는 한국의 아침 식사를 통해 우리 가족의 삶을 바꾸는 여정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인천국제공항에 첫 발을 디딘 순간 뭔가 달랐습니다. 공항 내부는 청결했고 곳곳에 영어 안내판이 잘 갖춰져 있었어요. 입국 심사도 친절하고 빠르게 진행되어 저처럼 한국어를 못하는 외국인에게 꽤 인상적인 첫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본격적인 여정은 서울 시내에 위치한 한 아파트 단지로 이동하면서부터 시작되었어요. 블로그에서 소개받은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저는 정세은이라는 서울 사는 두 아이의 엄마를 처음 만나게 되었어요. 세은 씨는 38살, 딸 하나, 아들 하나를 둔 평범한 주부였고, 제게는 그날부터 일주일 동안 아침밥 선생님이 되어주었습니다. 줄리아 씨, 내일 아침은 꼭 6시에 일어나야 해요. 밥 짓는 건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그날 저녁 세은 씨가 웃으며 말했을 땐 저는 가볍게 생각했습니다. 그냥 밥하는 게 뭐 그리 어렵겠어 하고요. 하지만 다음날 새벽 6시 부엌에 들어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전기밥솥이 아닌 냄비에 잡곡을 불리고 무와 다시마로 육수를 내며 된장국을 끓이고 당근과 콩나물, 시금치를 각각 다른 방식으로 무치고 김은 따로 프라이팬에 살짝 구워 접시에 올리는 그 정성스러움에 압도당했어요. 왜 이렇게 요리를 나눠서 하세요? 한꺼번에 볶거나 삶으면 더 간편하지 않나요? 제가 물었더니 세은 씨는 조용히 웃으며 이렇게 답했습니다. 이건 음식이라기보다 아이들과 하루를 시작하는 인사 같은 거예요. 정성 들여 하나씩 만들면 아이들이 그 마음을 느끼죠.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알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꼈습니다. 저는 그동안 얼마나 아이들과 아침을 허투루 보냈는지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서울, 전주, 통영을 오가며 한국의 다양한 아침 식탁을 경험하게 되었어요. 전주에서는 두부와 청국장을 곁들인 건강식을, 통영에서는 바다내음 가득한 미역국과 멸치볶음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 방식과 식재료가 있었지만 한 가지 공통된 점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정성이었습니다. 통영에서 만난 박선옥 할머니는 이른 가까운 나이에도 매일 직접 된장을 담그고 김을 구웠습니다. 된장은 급하면 안 돼. 하늘도 땅도 바람도 기다려줘야 좋은 된장이 나오는 거야. 그 말에 저는 처음으로 음식에 시간이라는 가치가 담길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또한 서울대학교에서 식품영양학을 가르치는 이용재 교수님과의 만남도 저에게 큰 전환점이 되었어요. 교수님은 한국 식단이 단순히 건강한 음식의 집합이 아니라 영양의 균형과 발효식품의 장점을 과학적으로 고려한 결과라고 설명해 주셨습니다. 된장은 장 건강과 면역력을 높이고 김은 요오드와 철분, 비타민이 풍부합니다. 매일 아침 이것들을 꾸준히 섭취하면 아이들 두뇌 활동과 집중력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쳐요. 그 설명을 들으며 저는 에밀리와 잭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이걸 제대로 배워간다면 우리 아이들도 달라질 수 있겠구나. 그날 이후 저는 요리 도구 하나하나, 양념장 비율 하나까지 꼼꼼히 메모하며 배우기 시작했어요. 또한 통영에서 만난 스타트업 CEO 강주연 씨는 바쁜 현대인들을 위한 아침용 김 스낵을 개발 중이었습니다. 그녀는 전통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 세대가 쉽게 접근할 수 있어야 오래갑니다라고 말했죠. 그 말이 제 가슴에 깊이 남았습니다. 나도 돌아가면 우리 방식대로 이걸 시작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때부터 제 안에는 K아침밥 챌린지라는 아이디어가 서서히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매일 같은 식단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그 정신을 담아 우리의 식탁을 새롭게 만들어 보는 것. 세은 씨의 부엌에서 시작된 그 작은 감동이 어느덧 제 삶 전체를 바꾸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달았습니다. 한국의 아침밥은 단지 끼니가 아니라 가족을 이어주는 대화이고 부모의 사랑이며 하루의 중심이라는 것을요. 한국에서의 체류가 어느덧 2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매일 아침 낯선 주방에서 김을 굽고 된장을 풀며 저는 제가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잊지 못할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서울의 한 전통음식 연구소에서 열린 가정식 교류 프로그램에 초대받은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한국의 식문화에 대해 공부한 외국인들과 실제 한국 가족들이 모여 함께 요리하고 식사하는 자리였고, 저는 세은 씨 가족과 함께 참가하게 되었습니다. 긴 테이블에는 깨시볶음, 동태찌개, 두부조림, 콩나물국, 잡곡밥, 생김 등 다양하고 정성스런 음식이 놓였고, 사람들은 삼삼오오 둘러앉아 따뜻한 밥을 나눴습니다. 그날따라 저는 컨디션이 좋지 않았습니다. 새벽까지 미국 아이들과 영상통화를 하며 울었던 탓인지 입맛도 없고 머리도 띵했어요. 하지만 분위기를 망칠 수 없다고 생각해 억지로 웃으며 수저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문제는 두 번째 숟갈을 뜨려던 찰나 터졌습니다. 입 안에서 딱 소리가 났고 이가 시큰해졌습니다. 깜짝 놀라 혀로 만져보니 예전에 미국에서 붙였던 치아에 레진 충전물이 떨어진 듯했습니다. 저는 순간 얼굴이 화끈거렸고 손으로 입을 가리며 자리를 피해 화장실로 갔습니다. 괜찮으세요, 줄리아 씨? 뒤따라온 세은 씨가 물었지만 저는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고개만 끄덕였어요. 여기까지 와서 민폐만 끼치고 있는 거 아닐까. 낯선 땅에서 갑자기 아프고 음식조차 제대로 삼키지 못하자 저는 괜히 억울한 감정이 밀려왔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다 친절하다고 했지만 결국 내가 외국인이란 거 티나게 느끼는 순간이네. 혼잣말처럼 중얼였고 그 말이 제 스스로를 더 작게 만들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세은 씨가 제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우리 지금 당장 병원 가요. 가까운 치과 알아요. 저는 당황하며 손을 뿌리쳤습니다. 아니에요. 괜찮아요. 미국 돌아가서 진료받을게요. 그 말에 세은 씨는 단호하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지금 불편하시잖아요. 한국 치과 정말 괜찮아요. 믿어보세요. 그렇게 저는 마지못해 택시에 올라탔고 도착한 곳은 강남의 한 치과였습니다. 깨끗하고 모던한 인테리어, 친절한 직원들, 영어를 유창하게 구사하는 의사까지 모든 게 놀라웠습니다. 무엇보다 진료실 의자에 앉아 레진을 다시 붙이고 나오는데 걸린 시간은 불과 45분이었고 비용은 환산하면 미국의 3분의 1도 되지 않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거죠? 저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물었고 의사 선생님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의료 접근성이 높은 편입니다. 특히 치과는 기술력도 많이 발전했어요. 외국인분들도 종종 놀라세요. 치료를 마치고 나오는 길, 저는 그제야 세은 씨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무리 감사해도 부족할 만큼요. 그날 저녁 다시 식사 자리에 돌아갔을 때 이미 사람들은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은 씨의 아들 5살 난 민준이가 제게 다가와 작은 종이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건 색연필로 그린 그림이었고 가운데에는 제가 미소 짓는 얼굴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줄리아 이모, 아프지 마요. 아이의 목소리에 저는 울컥했어요. 모든 오해와 낯설음이 그 작은 종이 한 장에 스르륵 녹아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숙소에서 조용히 노트북을 켰습니다. 그리고 K아침밥 챌린지라는 이름의 유튜브 채널을 새로 개설했습니다. 그 시작은 단순했습니다. 한국의 아침밥, 미국 엄마가 직접 체험해봤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음식은 사랑이다라는 말이 단순한 미사여구가 아니라는 것을 저는 한국에서 뼛속 깊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이 감동을 이제 저 혼자만 간직할 수 없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미국으로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잠을 거의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진 구름을 바라보며 한국에서의 모든 장면들을 되새겼습니다. 된장국 냄새, 갓 구운 김의 바삭한 소리, 민준이의 그림, 그리고 세은 씨의 손길까지. 그 모든 순간이 마치 제 두 아이와 나누고 싶은 새로운 이야기처럼 느껴졌습니다. 뉴욕 집에 도착한 날, 아이들은 제게 와락 안겼습니다. 엄마, 보고 싶었어요. 그 작은 품 안에서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함께 바뀔 차례야. 다음 날 아침, 저는 새벽 5시 반에 알람을 맞췄습니다.
냉장고를 열고 코리아타운에서 사온 된장과 무, 다시마를 꺼냈습니다. 미리 불려둔 현미와 잡곡을 솥에 올리고 김을 프라이팬에서 살짝 구웠습니다. 콩나물은 약한 불에서 데치고 간장을 한 방울 떨어뜨려 무쳤습니다. 아침 7시 식탁 위에 밥상을 차려놓고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에밀리, 잭, 아침 먹자. 아이들은 처음엔 생소한 상차림에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용기를 내어 된장국을 한 숟갈 떠보았습니다. 그리고 잭이 말했어요. 엄마, 이거 고소해요. 에밀리는 밥 위에 김을 얹어 한 입 먹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래, 이 한 숟갈이 오늘 하루의 힘이 되어주는 거야. 그날 저녁, 저는 K아침밥 챌린지 채널에 첫 번째 영상을 올렸습니다. 한국에서 배운 아침밥, 미국 엄마의 새로운 시작. 제가 어떻게 된장국을 끓였고, 김을 굽고, 아이들과 함께 아침을 먹는지를 담담하게 담은 영상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영상이 올라간 지 이틀 만에 조회수가 수십만 회를 넘겼습니다. 댓글에는 미국, 캐나다, 호주, 독일, 프랑스, 일본 등 세계 곳곳의 엄마들이 쓴 글이 줄을 이었습니다. 우리 아이도 아침을 안 먹었는데 따라해 볼게요. 김을 처음 먹여봤는데 아이가 좋아했어요. 된장국 레시피 감사합니다. 이렇게 깊은 맛은 처음이에요. 사람들은 단지 레시피에만 반응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에 담긴 하루를 정성껏 시작하는 마음에 공감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K아침밥 챌린지는 점점 확산되었습니다. 전 세계 엄마들이 각자의 방식으로 된장국을 끓이고 김을 구워 올리고 잡곡밥을 준비하며 아이들과 아침 식탁을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매주 한국에서 배운 레시피와 식문화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서울에서 배운 미역국, 전주식 두부조림, 통영의 멸치볶음. 그것들은 더 이상 낯선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이제는 저와 아이들의 일상이 되었고 세상과 이어지는 다리가 되었습니다. 특히 강주현 씨의 도움을 받아 만든 아침용 김 스낵은 챌린지 참여자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바쁜 아침, 김을 간편하게 먹을 수 있는 제품 덕분에 참여 장벽도 낮아졌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한식을 체험할 수 있게 되었지요. 어느 날 세은 씨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화면 너머의 그녀는 아이들과 함께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고 여전히 평범한 부엌에서 정성껏 된장국을 저으며 웃고 있었습니다. 줄리아 씨, 정말 이렇게까지 될 줄은 몰랐어요. 저도요. 한국에서 배운 게 제 인생을 이렇게 바꿀 줄은 몰랐죠. 그 순간 서로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아이들도 변화했습니다. 에밀리는 집중력이 좋아졌다는 이야기를 선생님께 듣기 시작했고 잭은 더 이상 아침마다 배가 아프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둘 다 아침 식탁에서 자주 웃기 시작했습니다. 엄마가 정성껏 차려준 밥상 위에서 서로의 하루를 나누고 따뜻한 눈빛을 주고받는 순간들. 그것이야말로 제가 찾던 진짜 변화였던 것입니다. 이제 저는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말합니다. 오늘도 한 숟갈의 힘으로 너희 하루가 더 반짝이기를. 그리고 그 말은 제 자신에게도 다짐처럼 들려옵니다. 한국의 밥상은 단지 음식을 담는 그릇이 아니었습니다. 그 안엔 가족, 자연, 지혜, 그리고 사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여전히 한식을 완벽하게 하진 못합니다. 가끔 된장을 너무 많이 넣기도 하고 나물이 짜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그 마음을 담는다면 이미 절반은 성공한 셈이니까요. 감사합니다, 한국. 저와 제 가족의 삶을 바꿔주셔서.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모든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루의 시작, 한 숟갈의 정성이 아이의 삶을 바꿉니다. 우리 모두의 아침밥이 조금 더 따뜻하고 정성스럽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 이야기를 어떻게 느끼셨나요? 누군가의 작은 결심이 가족을 바꾸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다는 걸 믿게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공감해 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더 많은 이야기로 이어집니다.